대표님, 이런 경험 있으세요? 사업해서 2억을 벌었는데 세금만 6천만 원 가까이 내는 거예요. 정말 억울하죠.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있잖아요. 똑같이 2억을 벌었는데 어떤 대표님은 세금을 훨씬 적게 냅니다. 불법도 아니고 탈세도 아니에요. 차이는 단 하나, 바로 개인 사업자냐, 법인 사업자냐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말 듣고 그럼 나도 법인 만들어야겠다 하고 바로 결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정말 많이 듣거든요. 세무사님, 저 괜히 법인 만들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런 대표님도 계세요. 세무사님, 진작 법인으로 바꿀 걸 그랬어요. 왜 이제 알았을까요? 도대체 두 대표님은 뭐가 다른 걸까요? 오늘은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법인이 정말 절세가 되는지, 된다면 어떤 분들한테 유리한 건지, 반대로 어떤 분들은 절대 하면 안 되는지 세무사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법인은 세율이 낮으니까 절세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요. 절반은 맞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대표님이 사업해서 2억을 벌었어요. 개인 사업자라면 이 2억은 그대로 대표님 소득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도 이 2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4대 보험도 그렇고요. 그러니 세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법인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법인이 번 돈은 대표님 돈이 아니에요. 바로 회사 돈입니다. 대표님은 그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수도 있고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나중에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즉, 돈을 가져가는 방법을 내가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인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 세율만 보시는데 실제로 절세를 만드는 건 세율보다는 설계예요. 얼마를 버느냐보다 그 돈을 어떻게, 언제 가져가는지가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상담 오시면 가장 먼저 드리는 질문이 있어요. 대표님, 한 달에 생활비 얼마나 필요하세요? 자금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드릴게요. 사업이 정말 잘 되는 대표님이 있으세요. 1년에 2억을 버시는 거죠. 그런데 생활비가 매달 1,5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요. 2년 안에 집도 사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법인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법인에서 계속 돈을 꺼내서 개인이 써야 하는 거예요. 급여를 받든 배당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개인한테 돈을 가져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개인 단계에서 또 세금이 발생하게 돼요. 결국 법인세를 내고 또 소득세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표님께는 제가 오히려 말씀드려요. 지금은 법인 만들지 마세요. 이러면 많이 놀라세요. 세무사님, 법인이 절세라면서요? 라고 하시죠. 맞아요. 근데 절세는 본인 상황에 맞을 때 절세인 거거든요. 내가 번 돈을 대부분 생활비로 써야 되는 상황에서 법인을 만들면 오히려 관리만 복잡해지고 기대했던 절세 효과는 못 보는 경우가 생겨요. 법인은 만능이 아닙니다. 다만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꼭 세금적인 측면으로만 보고 법인을 만들지는 않죠. 그래서 다각도로 보는 시야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분들이 법인이 유리할까요? 이런 케이스인데요. 사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어요. 직원도 계속 채용하고 있고 매장을 늘릴 계획도 있어요. 사업에서 번 돈을 당장 다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사업에 투자할 생각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이익이 2억 원인데 대표님이 생활비로 월 4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하세요. 그럼 남는 돈을 굳이 개인에게 가져올 필요가 없잖아요. 회사 안에 그냥 남겨둘 수 있는 거예요. 그 돈으로 직원을 더 뽑을 수도 있고, 장비를 살 수도 있고, 광고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겠죠. 바로 여기에서 법인의 힘이 나옵니다. 사업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법인이 훨씬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어요. 대표님들이 항상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럼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한가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질문에 숫자만으로 답을 드리지는 않아요. 연매출 몇억 원이면 법인으로 가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보는 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업이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둘째, 대표님이 사업에서 번 돈을 얼마나 개인적으로 쓸 것인지, 셋째, 가족한테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구조인지, 그리고 넷째, 배당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5째, 이 사업을 오래 가져갈 계획인지, 바로 이 5가지를 먼저 봐요. 매출보단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유튜브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법인 만들면 세금 끝. 그런데 저는 그 표현에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법인은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에요.
세금을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인 안에 이익이 남으면 그 이익은 회사 돈이에요. 언젠가는 대표님이 가져가야 할 돈이기도 하고요. 그 과정에서 급여를 받을 수도 있고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퇴직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법인은 만들고 끝이 아니라 만든 이후의 운영이 훨씬 더 중요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대표님들 중에는 법인은 만들어 놓고 몇 년 동안 아무 계획 없이 그냥 운영하시다가 이익잉여금만 계속 쌓인 경우도 있었어요. 나중에 그 많은 돈을 꺼내야 하는데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몰라서 그때 가서 또 고민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미리 급여, 배당, 퇴직금까지 다 설계해 두신 대표님은 훨씬 안정적으로 세금을 관리하셨어요. 결국 차이는 법인을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법인을 어떻게 운영했느냐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법인은 절세가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자의 정답은 아니에요. 사업에서 번 돈을 대부분 개인 생활비로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인 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사업을 계속 키우면서 이익을 회사에 남겨두고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라면 법인은 정말 강력한 절세 수단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법인 전환은 세금이 줄어든다 라는 말 한마디 듣고 결정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 자금 계획은 어떤지, 가족 구성은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표님께서 우리 회사는 개인이 맞을지 법인이 맞을지 고민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송파구 원텍스 세무회계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상황에 맞는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함께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텍스 세무회계의 최주희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